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매일같이 쏟아지는 확진자 수가 증가했다는 소식과 또 이 사망자와 관련된 소식이 마음을 무겁게 하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서 특히 면역력과 관련된 그 정보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대한기능의학회 이재철 회장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요즘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엄청나게 그 사람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네네네. 이 병이 어떤 병인가요? 지역사회 감염까지 돼서 네. 국민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시고 걱정이 많으신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즉 WHO에서는 코비드19라는 병명으로 확정이 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로 표현을 네. 하잖아요. 근데 이 바이러스는 그야말로 독감보다 더 면역력이 좋은 분들은 걸리지 않는 그런 아주 약한 그 바이러스임에도 불구하고 변종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있는데 RNA 바이러스 일종인데 변종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 뭐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실은 이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이 비만 이렇게 기침을 하거나 했을 때 나온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감염이 되는 건데 지금 에어로졸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감염이 되는 네, 공기중으로 네네네. 그런 상태로도 지금 감염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대부분 이런 경우는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서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면역이 떨어진 그런 환자분이 있는 분, 중증이라든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는 이런 분들을 주의를 하셔야 돼요. 특히 당뇨라든가 폐질환을 가지고 있는 고령의 노령에 계신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에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뭐 주의할 부분들이 많이 이미 인식이 돼서 알고 있겠지만 항상 마스크를 쓰고 손도 30초 이상 씻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떨어진 면역을 올리거나 면역에 떨어지지 않게끔 주의를 하시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뉴스 기사를 보면 네네. 뭐 어떤 사람은 뭐 복유는 했지만 발병이 안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이제 사망하는 네. 사건까지 이렇게 일어났는데 네네. 그러면은 이런 뭐 발병의 차이도 면역력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나요? 당연히 그렇다고 보셔야죠. 면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적으로부터 피하 구분을 해서 네. 내가 그 적으로부터 지켜내는 게 우리 몸에 있는 면역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즉 면역력의 그 높고 낮음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겨내 극복하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그 병에 걸려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라면 쉽게 접근이 돼서 병에 걸리거나 또 사망하는 경우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특히 영유아라든가 좀 노약자분들 혹은 뭐 이렇게 병이 있는 분들 진짜 위험하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고위험군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네네. 면역력이 떨어져 있던 질환이라든가 면역이 떨어져 있거나 면역 질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환자분들은 주의를 더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치사율은 높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면역력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얼굴 다르듯이 대상포진 환자들이 있는데 그 환자들도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질환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통증이 한 달 동안 있다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발진이 있고 통증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쉽게 대상포진이고 면역이 떨어지라는 것을 알고 치료받는데 통증만 계속 있다가 한 달 후에 발진이 생겼을 때 대상포진으로 발견이 돼서 치료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얼굴이 다른 만큼 면역력의 차이는 개별적으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위험군에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면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병 걸릴 소지가 많으신 거죠. 그래서 늘 평상시에도 면역력을 올리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또한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또 평상시 생활 습관들을 바꿔서 비록 떨어진 면역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 또한 병원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준다면은 큰 병에 노출되지 않고 또 이런 바이러스 질환에 노출되지 않고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독감이 걸렸는데 나이 드신 분이나 할지라도 이렇게 독감이 걸리신 분도 있고 안 걸리고 그 겨울을 지나신 분도 있는 건데, 그게 바로 면역력의 개별적인 차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방금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네.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에서 면역력을 높일 수 있을까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 구체적인 혹시 막 실천 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 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일상생활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로는 일찍 주무시는 겁니다. 아, 그쵸. 중요하죠. 수면. 네네네. 숙면을 취했을 때 네. 그 다음 하루 24시간을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찍 주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요즘 현대인들은 워낙 스트레스와 다른 게 뭐 쫓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숙면을 못 취하고 또 불면증이 빠지는 분이 많아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 팁을 드린다면, 양파 있잖아요. 양파요? 대파. 대파. 네. 대파를 약간 불에 데쳐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저녁마다 하나씩 드시고 주무시면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찍 주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면역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식습관. 뭐 우리가 정크푸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 일단 뭐 인스턴트 식의 음식을 많이 먹는데, 면역력을 높여주는 그런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셀레늄 들어보셨잖아요. 셀레늄. 네. 셀레늄이 높은 함량이 있는 브로콜리부터 시작해서 십자과 채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 좋고, 그 다음에 항산화력이 높은 네. 블루베리부터 시작을 해서 아사이베리, 이렇게 좀 컬러풀하고 좀 까만 베리류. 베리류 같은 거, 네. 이런 걸 드시면 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피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우리 몸 피. 심장? 아, 아닌가요? 네. 어딘가요? 우리 몸의 피는 골수, 뼈에서 만들어져요. 아, 뼈에서. 골수. 네. 그래서 실은 우리가 뼈의 가장 큰 주성분이라고 생각하는 칼슘과 비타민 D. 네. 그렇지만 실은 피가 거기서 만들기 때문에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 높이는 건 뭐죠? 햇빛. 햇빛. 햇빛을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 나와 있으세요. 그렇죠. 그런 햇빛을 볼 틈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햇빛을 자주 볼 수 있다면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가 염증을 유발하고 면역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요즘은 명상이라든가 요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또 그날 쌓인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날 쌓인 피로를 푸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목욕입니다. 목욕. 네. 우리가 이제 그 샤워나 이런 걸 많이 하지만 욕조에 들어가서 온탕, 냉탕 이렇게 해주시면 그날 쌓인 피로를 풀어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면역을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활동해 주신다면 면역력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특히 영양제 시장이 엄청나게 좀 수혜를 입었다 들고 네네네. 있어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면역력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네. 이 면역력을 바탕으로 질병을 이겨내자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그런데 또 아무래도 면역력과 관련된 치료도 굉장히 네네.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저도 이 치료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저는 이제 병원에서 네. 면역과 관련돼서 이제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부터 시작을 해서 난치성 질환들, 이런 분들은 면역이 떨어져서 생겨 있는데, 이제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 치료하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의학은. 그런데 실은 근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은 난치성 질환이 많지 않을 텐데, 지금 그런 현상에서 의학의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신이 우리 몸에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암 안 걸리셨잖아요. 네. 날마다 생기는 암세포도 내 몸에서
면역세포들이 그들을 죽여서 아무런 문제 없이 하루하루를 지탱하게 해주는데, 어떤 분은 암이 걸리고 어떤 분은 병이 걸린단 말은 체내에 무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불균형이 쌓여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불균형을 찾아야 되는데, 증상 치료를 하는 것을 우리가 하다 보니 그것에 상관없이 증상만 개선시켜주는 거. 지금 그렇잖아요. 독감 걸리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얘기를 했는데, 이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증상 개선시켜주는 치료를 하고 있는 거죠. 콧물 나오면 안티히스타민, 그리고 기침 나오면 객담, 거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몸을 조금 편하게 해주면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이 올라가니까 그 독감이 됐든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상태가, 그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면역인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는 체내에 어떤 불균형이 쌓여 있는가를 120가지 종류의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120가지요? 네네네.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은 유기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섹터로 이렇게 과별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몸 전체에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파악을 해서 그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치료를 해주어서 최적화 시켜주는 겁니다. 즉 컴퓨터 스위치를 켜면은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듯이 그런 역할을 해주면은 스스로 면역력이 올라가서 어떤 질환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진행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장입니다. 장. 장이요? 네네. 장은 면역세포 70% 이상이 장에서 나오고, 또한 우리 수면과도 관련돼서 네. 뇌의 호르몬도 장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튼튼하신 분들은 정말로 면역력이 높고 건강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장이 약한 분들, 즉 과민성 대장 증상이라든가 뭐 조그만 어떤 자극점 좀 먹으면 변이를 느껴서 화장실을 가려고 한다든가 묽은 변이 나오는 거나, 또한 변비 있으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장이 좋지 않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면역세포를 생산하는 그곳에서 다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면역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말씀하시고 있는 유산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유산균 하나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적화 시켜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 이제 표현했지만 햇빛 보는 거, 비타민 D. 이 비타민 D라는 게 네. 쉽게 표현하면 피의 주성분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훨씬 편할 수가 있어요. 피의 주성분. 네네네. 왜냐하면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우리가 골다공증만 생각하는데 간암, 간암, 뇌종양, 유방암, 자궁암, 네.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당뇨, 신장질환, 이런 것에 노출이 많이 됩니다. 비타민 D 때문에요? 네네네. 비타민 D 네. 결핍이 되면 네. 사망 1위부터 5위까지 다 해당되는 게 비타민 D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혈중 농도가 30에서 100이 정상인데 30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옵티멀, 최적화된 수치로면 50 정도로 유지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적정 농도로 맞춰주는 거라든지, 내지는 장 건강을 신경 쓴다든지,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 아까 보조식품 이야기를 했지만 비타민 A, B, C, D 뭐 이런 것도 필요한 걸 드시는 건 좋지만 자기한테 필요한 것을 섭취하는 것. 우리는 못 먹어서 부족해서 병 걸리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과하게 잘 먹어서 병 걸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먹는 게 중요한 거고, 거기에 비타민 C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기본적으로 면역과 가장 밀접한 관계의 비타민 C. 그래서 네네네.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이렇게 드시면 감기로부터 일반 독감이 됐던 이런 것을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조금 싸울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C 같은 경우를 조금 많이 드시면 좋은데, 일단 우리가 뭐 지금은 1000mg, 1g이나 3g 정도를 데일리 도수, 날마다 먹는 용량으로 생각하는데 거기 곱하기 10. 곱하기 10? 예, 그 정도를 과하면 네. 1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량을 조금 많이 드시면 실은 감기 초기 증상이라든가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일상생활에서 본인이 주의할 것 있고, 또 이제 그런 식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내지는 이 폐렴이라든가 급속히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컨디션이 많이 안 좋거나 면역이 떨어지는 것 같은 경우는 병원을 내방하셔서 면역을 높여주는 혈관유사로 맞는 그런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최적화시켜주는 치료를 받으시면은 그런 병으로부터 자기 몸을 지키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120가지나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네네네. 그럼 정말 많은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뭐 맞춤형 치료가 들어가나요? 개별적으로 우리가 하는 그 기능학 검사라는 거는 네. 사람마다 얼굴 다르듯이 그쵸. 체내에 있는 불균형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하게 되면 네. 그 체내의 불균형이 무엇인가를 따라서 그 바이오마커처럼 측정을 해서 패턴 분석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이 문제, 식습관이 문제인지, 위장의 문제인지, 근골격계의 문제인지, 면역의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이 뜨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맞춤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대상포진이면 우리가 알고 있기는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약만 루틴은 누구나 주면 치료가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약을 안 먹어도 좋아지기도 하고, 맞아요. 어떤 분들은 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이 남는 사람도 있단 말씀이죠. 맞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쉽게 그냥 약만 먹을 해결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얼굴 다르게 면역력이 차이가 있는데, 이제 그런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루틴 우리가 하는 치료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희는 그 사람의 체내의 면역이 떨어진 원인이 무엇인가를 각각 캐치를 해서 거기에 맞춤으로 우리가 혈관 주사를 맞기도 하고 또 보조식품이 됐든 다른 이렇게 치료 플랜을 짜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별 맞춤 의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진단이지만 치료 방법은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분한테 필요한 치료를 해서 면역력을 올려준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미래 개별 맞춤 의학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네, 원장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막 많은 얘기들이 나와요. 특히 어른들이 뭐 김치 먹으면 이겨낸다, 마늘 먹으면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정말 면역력이랑 직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만 먹는다고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이제 면역력과 관련해서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이 면역력과 관련해서 한번 한마디, 이 전문의 한마디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지역사회 감염까지 돼 있기 때문에 네. 누가 누구를 이렇게 접촉을 해서 감염이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대신 치사율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이렇게 활보를 하시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노력을 안 한다면 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는 하되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크게 문제없이 극복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분들,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마음 건강과 또 이제 몸에 대한 건강 이렇게 유지하시면서 뭐 충분한 숙면과 스트레스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쓰시면서 또 좋은 것들 먹으시면서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들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